안녕하세요. 손한 로열러더쌤입니다. 자, 2022년 11월 9일 특징주 공략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카카오뱅크입니다. 최근에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2만 원을 돌파하면서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평선도 우상향하면서 따라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고객수가 2천만 명을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 같습니다. 카카오가 최근 화재 이후에 금융 서비스 쪽은 아무래도 신뢰가 좀 떨어지면 위험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걱정을 했는데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객수 2천만 명 돌파 그리고 코인원 원화 입출금 서비스 이런 부분이 이제 핑계가 됐는데 사실 핑계일 뿐이고 말씀드렸듯이 이 기술적 반등 구간이기 때문에 올라오는 거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 카카오뱅크 얼마나 많이 내려왔습니까? 94,000원부터 내려온 겁니다. 94,000원짜리가 15,000원이 됐습니다. 얼만큼 내려왔는지 이해되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기술적 반등이 좀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구간이다라는 거. 과거에 너무 비싸게 측정됐던 것처럼 지금은 또 반대로 너무 저렴하게 측정되고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기존에 말씀드렸듯이 이 2만 원 구간 넘어가면은 이 구간만 유지해 주면은 추가적으로 반등 나온다. 25,000원 다음 목표치고 그다음 3만 원 목표치인데 이 정도는 가능성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1차 목표치인 25,000원을 넘어갈 경우겠죠. 자, 카카오페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딱히 좋을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애플페이가 상륙하게 되면은 카카오페이는 굳이 좋은 모습을 보이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물음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카오페이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45,000원 회복하는 모습 다행입니다. 정말 좋고요. 이 45,000원을 유지해 준다라고 하면은 다음 목표치 6만 원 정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6만 원 회복하면 75,000원이 되겠죠. 일단은 45,000원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 6만 원을 돌파하는지 여부를 봐야 합니다. 자, 금양 또 나왔습니다. 특징제 거의 단골 손님이라고 할 수 있는 금양인데요. 리튬 가격이 톤당 1억 돌파한 후에도 거침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얀 석유라고도 불리는데, 자, 금양 같은 경우는 콩고에 이제 리튬 광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개발하는 부분을 MOU를 맺었다. 그리고 기존에 국내에서 이제 세 번째로 원통형 배터리를 개발에 성공했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러다 보니 이슈 두 가지를 이제 포함해가지고 꾸준하게 추세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다. 한 차례 상승 후에 횡보, 그 다음에 살짝 올라와서 횡보하면서 우상향, 그리고 돌파해낸 후에는 다시 한번 상승을 보였죠. 그리고 충분히 휴식 구간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상향, 그리고 이 윗구간에서도 다시 한번 휴식, 그리고 돌파해내는 모습 아주 좋습니다. 자, 지금 구간이라고 하면은 41,000원을 돌파한지 보시고요. 돌파 못하면은 어떻게 된다? 조금은 쉬어야 되는 구간이 나올 수 있다. 이 구간은 단기적으로 좀 너무 빠르게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41,000원 돌파 못하면은 그냥 좀 비중을 좀 줄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아니다. 리튬 가격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면 더 갈 것 같다라고 하면 요 37,000원 유지하면은 보유한다 생각하시고요. 37,000원 이탈하면은 추후에 재매수한다 생각하고 한번 멋지게 수익 실현해주고 그리고 나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래나노텍 또한 마찬가지죠. 리튬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제 수산 리튬 관련주로 해서 가장 대장주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미래나노텍 지금 22,000원 구간 돌파 시도하고 있는데 이 구간 넘어가야 됩니다. 지금 살짝 오늘 간만 보고 다시 내려왔는데 가능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22,000원 넘어가서 위쪽에 안착한다라고 하면은 걱정이 없는 것이고 돌파 못한다라면 조금 줄여놓고 밀리면 2만원 아래 구간부터 해서 17,500원 사이에서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매수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자, WI입니다. 그 종목명을 변경을 앞두고 있는데요. 요즘에 리튬 관련주들 그냥 다 이름에다 리튬을 그냥 넣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자, WI 같은 경우는 이제 3,500원 저항 구간이다라고 기존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3,500원 건드려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500원 넘어가는지 보시고 넘어가면은 이제 유지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3,500원 이탈할 때까지 보유한다 보시고 추가적인 상승 노려볼 수 있습니다. 자, 이수화학입니다.
기존에 전고체 배터리 시운전 앞두고 있다라고 설명드렸었는데 S-OIL이랑 1조 7,020억 규모의 중질 등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급 계약까지, 이슈의 공급 계약까지 아주 듬뿍 담아가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수화학 같은 경우 31,000원 기존에도 저항이다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돌파는 못했어요. 거래량은 최근에 잘 실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 26,000원은 이탈할 것 같지는 않은데 26,000원 유지해준다라고 하면은 31,000원 돌파 여부 좀 보면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능성은 충분하다라고 봅니다. 넘어가면은 31,000원만 유지해주면은 조금 더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목표치는 돌파하게 되면 또 5,000원 단위로 해서 36,000원을 보시면 됩니다. 자, 미코입니다. 미코도 뭐 전고체 배터리 방금 말씀드렸는데 전고체 전해질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죠. 그러면서 10,000원을 넘어가는 모습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기존 저항 건드리고 있죠. 조금 전에 뭐 이소학 같은 경우도 그렇고 WI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렇게 저항을 건드리고 있는데 그럼 쉬었다가 다시 한번 뭐 도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도전을 했을 때 넘어가면은 보유하는데 도전 못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이 중간 가격 있죠. 바로 아래 가격, 그러니까 10,000원과 8,000원 사이면 9,000원이 되겠죠. 그럼 9,000원 아래쪽에 내려가면은 요 구간부터 해서 8,000원까지 이제 분할 매수 하시는 거고 9,000원을 지켜주면 9,000원 구간에서 재매수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줄여놓은 물량만큼 다시 채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기술적으로 대응하시면 되는 거고 미코 같은 경우는 10,000원을 넘어왔으니 걱정이 없죠. 그러면은 지금 편안하게 들고 가면 된다. 거래량이 올라오긴 했는데 조금 더 붙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위에서 거래량 실어서 양봉이 하나 더 실려준다라고 하면은 아주 나이스하고 10,000원 웬만하면 지켜줄 가능성이 높다. 21선도 다시 한번 위로 올라와주는 모습, 단기 이평선은 이미 따라 올라오고 있죠. 그러니까 좀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단 10,000원만 유지해주면 됩니다. 10,000원 유지해주면서 이 위에서 거래량을 실으면은 유지해줄 가능성이 높고 이 하락할 때 거래량을 줄인다라고 하면 더더욱 뭐 쉬는 구간에서는 좀 편안하게 볼 수 있겠죠. 자, CS 베어링입니다. 자, 이 종목은 이제 산자부에서 풍력 비중을 확대한다라는 계획에 의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워낙 뭐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제 움직일 때가 됐어요. 풍력주도. 그래서 풍력주, 태양광주, IRA법 3년 유예가 되던 2년 유예가 되던 실행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탄소 배출 제로 시대 앞으로 2040년에서 2050년 사이에는 글로벌 국가들이 모두 시행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정책 필요 없이 탄소 제로만 해도 여러분들 이 관련주들 풍력주, 태양광주에서 이제 글로벌 시장으로 통하는 국내보다는 글로벌 시장을 봐야 돼요. 글로벌 시장에 통하는 기업들은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닥권에서 이렇게 양봉 세워주면서 거래량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주 좋고요. 8,500원 돌파하면서 거리를 한번 더 실어주면 아주 나이스할 것 같습니다. 8,500원 돌파 여부 보시고요. 위쪽에 유지해준다라고 하면 그 다음 10,000원, 11,500원 이렇게 1,500원 단위로 올리면서 꾸준하게 보시면 되는 종목입니다. 오늘 뭐 양봉으로 바닥에서 탈피할 가능성 높으니까 꾸준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BHI입니다. BHI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바닥은 찍었는데 5,500원만 유지하면 된다. 이런 관점이었는데 오늘 7,000원 저항을 두들기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좋죠. 그렇다라고 하면 한 번 두 번 건드리다 보면은 7,000원 넘어가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7,000원 넘어가면 또 8,500원 이렇게 1,500원씩 올리면서 대응하시면 됩니다. 자, 산자부에서는 이 한수원에서는 이제 9조 원 규모의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원전 쪽 이 부분에 또 수전에 참여한다라고 해서 이슈가 되고 있죠. 그럼 체코, 사우디, 루마니아까지 우리가 도전하는 곳들이 많다. 물론 가능성은 사실 높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꾸준히 도전하면서 하나라도 또 얻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그리고 폴란드 쪽도 아직 뭐 기간은 많이 남았지만 민간 쪽으로 확실하게 우리가 얻어올 수 있다라고 하면은 또 그 원전 분야에서는 또 쾌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전력입니다.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이 한국전력이 어려워지기 시작한 게 이때부터입니다. 2016년 이후인데 탈원전 시작하면서부터 어려움을 겪었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탈원전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뭐 화력 발전을 엄청나게 늘릴 게 아니면은 친환경 쪽으로 전환한다. 그래서 LNG 쪽을 어마어마하게 수입하면서 이거 우리가 자원국가도 아니고 다 수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비용이 올라가겠죠. 비용이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한국전력은
분기별로 최소 수조 단위의 흑자를 내던 기업이 분기별로 수조 단위의 적자 기업으로 바뀝니다. 이 비용 때문에. 그런데 전기세는 또 못 올리게 했죠. 전기료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제 전력 도매가 상한제를 연내에 도입 추진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 한국전력도 숨 좀 쉬게 해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거기다 낙폭과대이기도 하고. 그래서 첫 번 천양봉 발생했고 거래량도 실어줬습니다. 그럼 17,500원에서 반등 나오면 이제 다음 저항은 2만원, 2만원 그 다음에 25,000원 이렇게 2,500원 단위로 올리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거운 종목이니까 뭐 오늘 많이 올랐다고 해서 이걸 급등주처럼 보실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좀 꾸준하게 좀 안정적으로 보겠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좀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현대 두산인프라코어입니다. 자, 네옴시티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양쪽 모두 기대감을 갖고 있으면서 최근에 연일 양봉을 그리면서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좀 있으면 거의 한 달이 되겠네요. 한 3주 정도 올라온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좋은 모습 보이고 있다. 특히 7,000원을 거래량 실어서 돌파한 거 아주 좋습니다. 7,000원만 유지하면 보유하시고 그 다음 목표치 올리면서 꾸준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YTN입니다. 뭐 기존부터 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 민영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죠. 기획재정부에서 이제 매각 발표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죠, 정확하게는. 자, 그래서 이제 공기위에서 이렇게 밝히겠다라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기술적으로 7,000원 넘어온 거 좋고요. 거래량 폭발했습니다. 자, 이번에 매각이 확정된다라고 하니 8,000원 구간까지 넘어간다라고 하면 8,000원 유지하면 보유. 또 1,000원씩 올리면서 그 다음 9,000원, 그 다음 만원 이렇게 올리면서 보시면 됩니다. 자, 같은 이슈로는 IMBC가 기존부터 같이 움직였었죠. 그래서 IMBC도 지금 4,000원 아래쪽으로 이렇게 슬쩍 내려왔다가 회복하는 모습인데 아주 좋습니다. 거래량도 실어주기 시작하고. 그럼 IMBC 같은 경우는 지금과에서도 공략이 가능하지 않나 싶고, 자, 다음 목표치 5,000원, 그 다음 목표치 6,000원 이런 식으로 올리면서 보시면 됩니다. IMBC는 12,000원이지 지금 가격이 4,000원대이기 때문에 1,000원 단위로만 올라가도 20% 이상씩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비슷한 쪽으로는 이제 한국경제TV 같은 경우가 있으니까 이 부분 체크해 보시고요. 신도기현 좀 독특한 종목입니다. 거래소에서 당신들 왜 올랐습니까 하고 조회 공시 요구했는데도 우리 특별한 이유 없습니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딘가에서 수급이 들어오면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기술적으로 일단은 대응하시면서 보면 되겠죠. 자, 6,000원 기존으로 해서 유지한다라고 하면 보유하시고 이탈하면 한번 줄인다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가능성은 충분해 보여요. 살짝 이탈해도 다시 회복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정리했다라고 하면 밑으로 내려올 때 우리가 어떻게 매매한다? 중간 저항 지켜주는지 본다. 그런 중간 저항은 5,000원 구간이죠. 5,000원 유지하면은 재매수하는 거고, 이 아래쪽으로 내려온다. 그럼 4,000원까지 분할 매수한다.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수급이 좋다라고 하면 굳이 이렇게까지 내려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는 봅니다. 6,000원도 유지해줄 가능성이 충분해 보이고요. 그러면은 6,000원을 유지하면 그냥 보유, 이탈하면 한번 매도했다가 재매수 관점으로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슈가 나오지 않았다라면 추후에 나중에 추가적으로 올라간 다음에 고점 부근에서 또 이슈를 터뜨리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런 상황도 많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이 종목은 우선적으로는 기술적으로 대응하면서 이슈가 추후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에코플라스틱입니다. 기아차에서 내연기관차용 플라스틱 범퍼 물량, 본인들이 원래 자체 생산을 하고 있었는데 에코플라스틱에다가 수주를 줬습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또 다시 올라오고 있다. 최근에 한번 상승한 다음에 휴식을 취하고 있었죠. 다시 한번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는데 21선 올라탄 다음에 횡보하면서 충분히 휴식 취했고 오늘 거래량도 실어서 올라오고 있다. 3,500원 구간입니다. 자, 이 구간을 돌파 시도하는 거 아주 좋습니다. 한 번 돌파 시도, 두 번, 세 번 건드리면 넘어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럼 3,500원 넘어가면 4,000원, 그 다음 4,500원, 500원 단위로 올리면서 보시면 됩니다. 자, 남성은 이 람보르기니 상장 기대감, 얼마 전에 뭐 포르쉐 상장이에요. 이번에 람보르기니 상장 기대감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람보르기니는 이제 아마존의 알렉사 AI죠. 알렉사를 탑재하고 있는데 이 알렉사 오토 탑재 인포테인먼트를 이제 남성에서 개발한 이력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성이 관련주로 해서 이슈를 받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2,500원이 다음 저항이니까 이 구간 돌파한지 보시고 메모리 약간은 있습니다. 이 구간. 근데 거래량이 워낙 좋아서 돌파 가능성도 충분해 보입니다. 그래서 한 번이든 두 번이든 건드려서 여기 넘어간다면 또 250원씩 올리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특징주 공략법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여러분들 주변 분들께도 저희 채널 추천 한번 부탁드리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